ITQ 한글 2016 버전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글 2016 네오 버전을 실행을 해주세요. 바로 파일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PC 아래 문서 아래에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하고요. 파일 형식은 반드시 한글 문서 모든 HWP 파일, 확장자명이 HWP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내용 보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답안 작성 요령에는 공통 부문과 기능 평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문서의 기본 글꼴은 바탕글 스타일에서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글자색은 검정, 양쪽 정렬 상태, 줄간격 16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지 여백이 지정되어 있죠. F7키를 눌러주세요. A4 용지 세로 방향에서 용지 여백 설정을 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은 11m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과 꼬릿말 10m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각 입력해서 지정을 하고요. 제보는 0mm 되어 있습니다. 엔터키나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답안 작성 페이지는 페이지가 3페이지로 구분돼야 되죠. 1페이지는 기능평가 1, 문제번호 1번, 2번 나와야 되죠. 그래서 1점 띄어쓰기 하지 말고 엔터키 2번, 3번, 4번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2점 하고 엔터키 2번 또는 3번 정도 한 다음에 이제 페이지 나눠야 되죠. Alt, Shift, 엔터키 또는 쪽 메뉴에서 구역 나누기 있어요. 단축키가 Alt, Shift, 엔터키고요.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이제 이쪽이 되면은 여기에서는 3점 엔터 2번 또는 3번, 4점 엔터 2번 또는 3번 정도 눌러주고요. 다시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답안 작성은 가장 쉬운 것부터 또는 1페이지부터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1페이지 작성하기 전에 우선 2페이지의 문제 4번에 하이퍼링크 지정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책갈피를 먼저 지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책갈피 지정을 하기 위해서 3페이지 첫 번째 줄에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다시 제일 앞쪽 4 앞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책갈피는 입력 메뉴에서 만들 수 있어요. 책갈피 클릭한 다음에 책갈피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업혁명이라고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커서는 그대로 앞에 있고 아무 변화 없지만 여기에 책갈피라는 조판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1페이지로 가주세요. 번호가 써 있는 줄에는 아무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요. 바로 아랫줄에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평가 1에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영어 문장, 그리고 아래에 한글 문장 그대로 타이핑해서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할 때 영어 문장은 엔터 치지 말고 하나의 문단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침표 끝에서 엔터키 누르고 빈줄 띄우지 않고요. 다시 두 번째 한글 문장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 줄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블럭 설정해 주세요. F6키를 눌러서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왼쪽 하단에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은 지정되어 있는 이름 입력을 해주고 영문 이름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는 문단으로 해놓고 조건 2의 문단 모양을 위해서 문단 모양 버튼 눌러주세요. 왼쪽 여백 15포인트로 지정을 해주고 문단 아래 간격 0으로 되어 있는 걸 10포인트로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 3의 글자 모양 버튼 눌러주세요. 글꼴 지정되어 있지만 먼저 설정하지 않고요. 한글과 영문 공통 지시사항인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로 먼저 지정을 해 놓으세요. 언어 대표되어 있는 걸 언어를 한글로 변경을 하고 이제 글꼴 함초롬 바탕되어 있는 걸 도둠이라고 입력하세요. 도둠이란 글자 들어간 여러 글꼴 나타나지만 반드시 도둠이라고 써 있는 이 글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시 언어 한글 되어 있는 걸 영문으로 변경하고 다시 함초롬 바탕을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굴림 글꼴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설정 누르고 추가 버튼 누르면 바로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스타일이 추가되어 나타나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면 블럭 설정된 곳에 바로 스타일이 추가되어 나타납니다. 화면 위에 서식 도구에 스타일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글꼴 이름은 비어있는 상태로 나타나는데 영문과 한글 글꼴이 각각 다르게 지정되었기 때문이에요. 2번과 아래 빈 줄은 두 줄 또는 한 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되고요. 몇 줄이 떨어져 있든 상관없습니다. 1번과 2번 내용이 1페이지 안에만 보여지면 됩니다. 이제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표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출력 형태의 표에 줄과 칸수를 세어보세요. 그리고 입력에 왼쪽에 표 그림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줄수는 5, 칸수는 6으로 지정하고요.
크기 지정,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으로 지정합니다. 기타에서는 이 두 개 중에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를 해놓습니다. 3페이지의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도 표를 만드는데요. 크기 지정과 기타의 설정은 동일하게 해놓습니다.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가 만들어지면 표의 조건들 한번 검토를 해보면 표 안에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죠. 먼저 가운데 정렬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표의 세로 크기는 키워줘도 되고 키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문서 모두 작성하고 키우고 싶다면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한 번만 눌러서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글꼴이 지정되어 있죠. 도둠으로 먼저 변경할게요. 글꼴 입력할 때 처음에 한 컴 글꼴로 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글꼴로 변경해 놓고 입력을 해주세요. 가장 많이 사용한 글꼴 이렇게 상단에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여기에서 직접 도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글자 크기 10포인트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ESC 키 눌러서 블록 설정 해제한 후에 이제 구분에서부터 합계까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표에 있는 5개 조건 빼먹은 것 없는지 꼭 체크하면서 작성을 해주세요. 조건 2번의 정렬 문자는 했고요.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합계 아래에도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셀 배경색,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아닌 옅은 회색으로 보일 거예요. 옅은 회색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의 배경 탭에서 색 선택을 하고요. 면색 눌러주세요. 시험장에서 처음 색깔 지정한다면 색상 테마 오피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노랑을 지정하면 RGB 값이 나오죠. 255, 255, 0 되어 있는데 시험지 첫 번째 장에 노랑에 대한 RGB 값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의 4번 계산 기능 이용해서 합계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셀 선택, 합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요. 대전, 부산, 대구 이 셀을 같이 합계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실행을 해주세요. 캡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의 상단에 나타나고 있죠. 위에 표 메뉴에서 왼쪽에 표 만들기 바로 오른쪽에 가일 써 있죠. 목록 열어주세요. 위를 선택하면 표 위에 나타나죠. 내용을 지우고 입력해 주세요. 입력할 때 띄어쓰기 꼭 확인하고 입력해주고 뒤에 불필요한 글자 이렇게 띄어쓰기로 하면 이것도 한 글자가 되기 때문에 감점될 수 있어요. 닫는 괄호 뒤에 띄어쓰기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입력한 내용 블록 설정해주고 조건 1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글꼴 도둠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지정을 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선 모양은 출력 형태를 보고 작성을 해야 되죠. 전체 셀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알파벳 C키 누르거나 L키 눌러주세요. C키를 누르는 경우에 배경 탭에 있겠죠. 테두리 탭에서 지정하면 되는데요. 3페이지에서도 표를 만들게 되는데 항상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 해제해 놓고 작업한다고 알아두세요.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하고 굵기는 따로 지시 없으니까 지정하지 않습니다. 바깥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셀 첫 번째 행만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고 다시 이중실선 아래 선택 설정, 첫 번째 열 선택 알파벳 L키, 다시 이중실선 오른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합계 제일 마지막 셀 선택한 다음에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각선 탭으로 가서 대각선 지정한 후에 설정 눌러주세요. 표 아래에는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표의 오른쪽에 보면 문단부호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문단부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표의 마지막 셀에 ESC 키 눌러서 선택해 놓은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만 누르면 표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여기에서 엔터 키 눌러서 이렇게 빈 줄 만들어 두면 됩니다. 빈 줄은 하나 또는 2개 정도 있으면 되고요. 표 바로 아래에서 커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구분에서부터 2020년 데이터, 대구 데이터까지 이렇게 노란색 지정된 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차트가 만들어지면 바로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체 속성 눌러주세요. 위치를 기본 탭에서 글자처럼 취급으로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가 표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표 아래 바로 붙어 있어도 되고요. 차트를 잘라내기 한 후에 표 아래 빈줄 한 칸 띄우고 아래에다 붙여넣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빈줄의 여부는 지시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차트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마법사 실행하세요. 이번 문제는 종류가 묶은 가로막대형 되어 있죠.
가로막대형 그리고 첫 번째 거 선택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묶은 가로막대형이라고 이름이 나타납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방향은 기본적으로 행이 선택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나타난 대전, 부산, 대구 이게 범례인데요. 현재 문제와 다르게 되어 있죠. 방향을 열을 선택하면 범례가 이렇게 연도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을 눌러주세요. 차트 제목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X축과 Y축이 되어 있는데 묶은 세로막대형인 경우에는 세로가 Y축, 가로가 X축이 되겠죠. 그런데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 세로막대형이 90도로 뉘어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X, Y가 혼동될 수 있는데요. 묶은 가로막대형이 출제된 경우에는 혼동을 막기 위해서 차트 마법사에서는 제목에 차트 제목만 입력하고 확인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가로축 아래 단위 100개 이게 나타나야 되죠. 차트 메뉴에 축 메뉴를 가면 제목이라고 있죠. 클릭하세요. 여기에는 종류가 X축, Y축이 아닌 세로 가로로만 나타나 있죠. 가로값축 그리고 선택 눌러주세요. 글자에서 보임에 체크하고 내용의 단위 100개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설정 눌러 나가도 되고요. 아래 글꼴 설정에서 지시되어 있는 4번의 내용을 설정하고 설정 눌러 빠져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가로축 아래 단위 100개가 나타나죠. 이제 제목에 대해 설정할게요.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제목 모양의 배경 탭에서 테두리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차트 조건의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처리할 겁니다. 선 모양 종류 없음을 한 줄로 변경, 그리고 기타에서 그림자 체크하고 지정된 2포인트로 변경을 하세요. 글자 탭으로 가세요. 글꼴에서 목록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하고 글꼴 이름을 굴림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세요. 크기 12포인트, 속성 진하게 클릭하고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 4번 보면 제목 이외 글꼴은 모두 굴림 보통 10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죠. 세로축과 가로축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전체 선택되면 안 됩니다. 클릭해서 한 번에 가로축과 세로축의 글자를 선택 쉽게 한다면 여기서 하면 되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여기서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요. 바로 위에 차트 메뉴에서 축 누르면 이름표 나타나죠. 이름표 클릭한 다음에 세로와 가로를 순서대로 선택해서 지정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탭으로 가서 다시 두 번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글꼴 이름 굴림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크기는 10포인트 보통 모양 설정 눌러주세요. 여기 가로축도 지정해야 되죠. 다시 축의 이름표 가로 선택한 다음에 글자 탭에서 두 번 해주고 굴림 그리고 10포인트 보통 모양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단위 100개는 그냥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글자 탭에 굴림 10포인트 보통 모양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범례는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한 다음에 배경 탭에서 종류 한 줄로 변경, 글자 탭에 다시 글꼴 굴림으로 변경,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모양이 출력과 동일하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프의 너비가 조금 큰데 선택해서 살짝 조절해줘도 되고요. 조절이 어렵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범례 모양도 선택해서 조금 아래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아도 되고요. 차트의 테두리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능평가 2의 3번을 작업해야 되는데 차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 클릭해서 차트 밖으로 빠져나와 주세요. 그리고 3번 아래 빈 줄에 놓고요. 먼저 1번이라고 입력하고 한 칸 띄워주세요. 그리고 입력에 수식이 있어요. 위에 FX 눌러주세요. 수식은 보이는 붉은 상자에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되는데요. 키보드에 있는 글자는 직접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키보드에 없는 분수는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분자에 소문자 A하고 위첨자 숫자 4 그리고 분모 선택해서 대문자 T, 위점자 2 이렇게 입력해주고 커서를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커지죠. 마이너스 1 이퀄까지 입력하고 다시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분자에 대문자 G, 분모에 4 그리고 해당 글자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모양을 찾아서 입력을 해주고 위첨자 숫자 2 입력해주세요. 다시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두 번 눌러주고 이제 키보드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모두 키보드에 있는 글자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이제 넣기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그리고 몇 칸만 띄워주고 다시 2번 이렇게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 FX 눌러주세요. 다시 그대로 입력하는데 키보드에 없는 글자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고 붉은색 상자에 0 입력 그리고 위에는 1 입력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자 선택해서 그대로 입력하는데요. 글자 모양만 다르고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인 X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하기 분수 선택, 분자의 x, 분모의 숫자 2,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른 다음에 다시 괄호로 닫고 dx 눌러주고 이퀄, 다시 한번 키보드에 없는 글자 선택, 아래에서 0, 그리고 위에는 1 입력하고 오른쪽 상자 선택한 다음에 다시 분수 선택, 분자에는 1 더하기 sin x, 그리고 분모에는 숫자 2,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른 다음에 dx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두 동일하게 입력되었죠. 이제 넣기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4번 아래 빈 줄 또는 바로 아래에다가 컷을 놓아주세요. 화면의 보기가 조금 크기 때문에 4번 문제 작성할 때만 화면 보기를 조금 작게 하도록 할게요. 폭맞춤에서 %로 조정해도 되고요. 쪽맞춤 선택을 해도 됩니다. 저는 쪽맞춤으로 변경을 시켜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안에 빈 공간에 있죠? 여기에다 만들면 되는데 너무 위쪽에 붙이지 말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본문 안에만 도형이 모두 들어오면 되는데요. 입력에 도형 삽입할 수 있죠. 직사각형을 먼저 선택해서 적당하게 드래그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개체 속성 대화상자의 기본 탭에서 너비는 135를 지정, 높이는 145를 지정하세요. 옆에 있는 크기 고정은 지시가 없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습니다. 4번 문제에서 모든 도형과 그림, 글맵시의 위치는 본문과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로 선택을 해놓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2번에 도형의 면색,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한 서로 다른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선은 기본적으로 실선, 얇은 선으로 되어 있고요. 채우기 탭에서 색상 지정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색 면색한 다음에 색상 테마는 오피스로 한번 선택을 해놔야 됩니다. 면색의 색깔,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죠. 흰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해야지 색깔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한 아무 색이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위에 글상자를 만들어주세요. 도구상자에 가로 글상자 있죠. 클릭한 다음에 적당하게 드래그에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커서가 안에서 깜빡이니까 내용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입력한 내용 블럭 설정하고 위에 서식 도구에서 글꼴 궁서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22포인트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의 색깔 흰색 지정하는데 오피스 테마에는 색깔이 흰색이 없죠. 다른 색 누른 다음에 팔레트에서 흰색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렬은 수평, 수직 모두 가운데로 되어 있죠. 수평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테두리에 가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의 점선 사각형이 나타나죠. 더블 클릭해주세요. 개체 속성의 기본 탭에서 크기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너비는 110, 높이는 17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로 되어 있고요. 선 탭, 여기는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색 지정되어 있죠.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면색에서는 색깔 빨강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도 RGB 값 255, 0, 0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정렬, 수직 정렬도 확인해야 되죠. 글상자 탭에서 세로 정렬, 가운데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위아래 정렬은 마우스로 움직이는 것보다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놓으면 되고요. 아래 커다란 도형 다시 만들게요. 직사각형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한 후에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120, 높이는 50으로 지정하세요. 선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류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하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 지시 없으니까 임의의 색깔 다른 거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3개 도형은 세로로 정렬이 좀 되어야 되겠죠.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3개 도형 선택되죠. 도형의 맞춤 메뉴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도형과 이 도형 사이 간격은 문제지 보고서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에 그림 눌러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그림인 로고 1.jpg 파일 선택, 아래에서는 다른 거 체크 모두 해제하고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넣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가려져 있죠.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는 40, 높이는 30 지정하고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하세요.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그림 효과에서 회색조로 변경을 해주세요. 설정을 누르고 보면은 그림이 작아져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그림에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죠. 저희는 3페이지에 책갈피를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책갈피에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이 나타나죠.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글맵시 작성할게요. 다시 입력해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글꼴을 선택, 다시 한번 클릭한 후에 돛까지만 입력하면 바로 도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맵시 모양에서는 나비 넥타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글맵실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할게요. 너비는 50, 높이는 35로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 이것도 글 앞으로로 지정,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채우기 탭에서는 글꼴의 색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면색에 파랑 지정되어 있죠. RGB 값만 확인할게요. RGB 표준값이 파랑은 0, 0, 255가 되겠습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 도형은 화면을 조금 크게 봐도 되겠죠. 화면 아래에서 다시 폭맞춤으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 도형부터 만들게요.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바로 더블 클릭해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해야 되는데 직사각형 그리기가 2개 지정되어 있죠. 이 도형은 세로로 조금 긴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너비는 11, 높이는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면색은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상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거를 3개를 만들게 되어 있죠. 각각의 색이 다른 색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채우기 탭 가서 색깔 다른 것 아무거나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직사각형 그리기 하면 되는데 글자가 입력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가로 글상자로 만들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먼저 숫자 1 입력하고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정렬은 수평을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고 직사각형의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해주세요. 세로 정렬은 글상자에서 가운데로 되어 있죠.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 13, 높이 13으로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 탭 가주세요.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깔 흰색 되어 있죠. 흰색의 색상 값은 HTML에 FFFF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설정 누르고 빠져나오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마우스로 이동시키는 것보다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동시키는 게 조금 위치 빠르게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른쪽 글상자, 가로 글상자로 만들어주세요.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부터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크기는 따로 지정하지 않죠. 본문과의 배치도 글 앞으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설정할 게 없습니다. 선 탭 가주세요. 지시가 파선 또는 점선 되어 있죠.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굵기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모서리 곡률도 지시 없으니까 그대로 놓고 채우기 탭 봐주세요. 여기는 면색에 색 없음 지시되어 있죠. 색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하세요. 수직 정렬 글상자에서 가운데로 되어 있고 설정 눌러주세요. 수평 정렬 가운데로 맞춰놔야 되겠죠.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면 각각 클릭해서 마우스로 이동하거나 화살표키로 조정해주면 되고요. 3개 도형을 이제 아래로 복제해야 되겠죠.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3개 도형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로 조금 더 위치 저는 조금만 올려놓도록 할게요. 아래 3개 동일하게 복제해야 되는데 수직으로 복제해야 되죠. Shift 키 눌러야 되고요. 그리고 복제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 같이 눌러야 됩니다. 컨트롤과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로 테두리를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용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작성했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말고요. 뒤쪽에 있는 이 도형, 색깔을 각각 다르게 지정하라고 지시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도형 빼고 두 번째 도형 더블 클릭하세요. 채우기의 면색에서 다른 색깔, 임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시험은 출제가 흑백으로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아무 색이나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로 가주세요. 시험장에서 3페이지의 내용 먼저 작성을 해도 되고요. 저희가 작성했던 것처럼 쉬운 것부터 먼저 작성을 해도 됩니다. 제목이 입력된 줄의 마지막 칸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엔터키 2번 눌러서 위에 빈 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위치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되는데 첫 번째 줄은 들여쓰기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입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엔터키 한번 눌러서 다음 줄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에 정부에서는 이 앞에 들여쓰기 지정되어 있죠. ITQ 시험에서는 들여쓰기 2칸 스페이스바로 2번 이렇게 눌러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문단 모양으로 지정을 하고 싶다면 여기 마지막 줄에서 엔터키 한번 눌러서 다음 입력하는 내용은 들여쓰기 지정 안 되도록 한 후에 여기에서 문단 모양으로 들여쓰기 10포인트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스페이스바 2칸으로 해주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한자 변환하는 게 있습니다.
제기와 혁신 두 개가 있는데 문서 내용 모두 입력한 다음에 한자 입력하는 곳 찾아 설정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입력할 때 설정하면 됩니다. 제기까지 입력하고 바로 한자 키 누른 다음에 한자 목록에서 클릭해서 모양 보면은 한자 크게 볼 수 있죠. 시험지에 나온 모양 그대로 찾아서 선택하고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한자 나타나도록 해서 바꾸기 눌러주고 혁신도 동일하게 지정하면 됩니다. 이제 이 문장 아래 빈 줄 하나 놓고 다시 엔터키 눌러주세요. 컨트롤 F10키 눌러서 문자표에서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교 일반 가주세요.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모든 정각기호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모양 찾고 넣기 눌러주세요. 한 칸 띄워주고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은 문단 번호가 지정되어 있는데 문단 번호는 모두 무시하고 이렇게 6줄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번 눌러서 위에처럼 빈 줄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아래에서 컨트롤 F10키 같은 모양 넣기 한 다음에 띄어쓰기하고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 눌러서 여기 아래에서 표를 만들면 되는데요. 이번 표는 셀 합치기 된 게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줄과 칸수를 세어보세요. 입력에 표에서 클릭해서 표 만들기 하는데 줄수는 6으로 지정, 칸수는 3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크기와 기타에 대한 설정은 이전에 만들었던 표와 동일하게 해놓고 바로 만들기 하면 됩니다. 먼저 표를 블럭 설정할게요. 아래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한 번 정도 키워줘도 됩니다. 글꼴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먼저 글꼴 지정해 놓도록 할게요. 굴림으로 지정을 하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해놓습니다. 정렬은 모두 가운데로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셀 합치기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각각 합치기 하는 부분 따로따로 셀 합치기 해야 합니다. 두 개 블럭 설정, 셀 합치기, 아래도 블럭 설정, 셀 합치기 이렇게 각각 지정하세요. 그리고 셀 너비는 글자에 입력하면서 두 줄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조절해주고요. 셀 높이는 따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각각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너비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되고요. 모두 작성한 후에 너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셀 높이는 모두 동일하게 지정해야 되는데 셀 높이를 같게 하는 경우에 셀 합치기를 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높이가 달라진 경우에는 모두 블록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위 화살표키 누른 다음에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이제 표 아래 빈줄이 하나가 보이고 있죠. 만약에 빈줄이 안 보인다면 표의 마지막 칸에 커서를 놓고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서 표 밖으로 빠져나와서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엔터키 한 번 더 누를게요. 빈줄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이 아래는 더 이상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로 가주세요. 제목을 블럭 설정해주세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고 책갈피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에 덧말 눌러주세요. 덧말에 내용을 입력하고 덧말 위치는 위에서 넣기를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머릿말 만들도록 할게요. 쪽에 가서 머릿말, 머릿말 꼬릿말 누르고 머릿말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입력한 내용 블럭 설정해주고 글꼴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고 머릿말 꼬릿말 닫기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바로 아래 문단에 첫 줄 첫 칸, 미래의 앞에 커서를 이렇게 놓아주세요. 서식으로 가서 오른쪽에 보면 갓 써 있는 게 있죠.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을 해주세요. 두 줄에 걸쳐 있으니까 모양은 두 줄, 그리고 글꼴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궁서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면색 색 없음 되어 있는데 노랑으로 여기도 색상 테마는 오피스에서 찾아야지 노랑의 RGB가 동일합니다.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미래에서 레 앞에 커서가 있죠. 이 상태에서 커서 움직이지 말고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해서 그림을 눌러주세요. 지정된 그림 4.jpg 파일 선택, 아래에선 문서의 포함만 체크된 상태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몇 개가 있는데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야 되죠. 그림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르기 눌러주세요. 자르기 테두리 나타나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자르기 끝내는 건 ESC키나 다른 곳 클릭하면 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본문 영역 밖으로 오른쪽으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오른쪽 밖으로 빠져나온다면 그림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개체 속성의 기본 탭에서 위치를 본문과에 배치해서 어울림을 해놓고 가로와 세로를 문단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림의 크기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너비는 40, 높이는 35로 변경하세요. 여백 캡션 탭 가주세요. 바깥 여백에 왼쪽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건 수정하지 않고 왼쪽만 2mm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이 위치가 조금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고 위아래 화살표 키 눌러서 이렇게 위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타나는 각 줄의 글자가 출력과 동일한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동일하지 않다면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화살표 키 몇 번만 이렇게 눌러주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제 각 줄 입력하는 게 있죠. 4차 산업혁명은에서 명과 은 사이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입력에서 각 줄 눌러주세요. 내용 그대로 타이핑해 주세요. 블럭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할 건데요. 만약에 블럭 설정하면 위에서 이렇게 모양 일부 메뉴는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블럭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데요. 앞에 번호를 보면은 저희는 1과 닫는 괄호가 보이고 있죠.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들어가 보면은 번호를 1, 2, 3 되어 있고 뒤 장식 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번호 모양이 원문자 기억 니은 디귿 필요하죠.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구분선 넣기 체크해서 길이가 5cm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도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위에 메뉴에서 바로 번호 모양에서 여기서 변경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이동을 해주세요. 이제 아래 내용 작업할 텐데요. 먼저 한 줄 블럭 설정해 주세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흰색, 음영색 지정되어 있죠. 모두 지정하면 안되고 4차에서부터 기술까지 블럭 설정해 주세요. 음영색 지정은 위에 서식 도구에서 할 수 없죠. 글자 모양 들어갈게요. 두 가지 모두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 지정하고요. 글자 색은 흰색을 다른 색에서 선택하도록 할게요. 설정한 다음에 음영색, 빨강색, RGB 2550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6개 줄은 같이 블럭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문단 번호 지정과 줄 간격 지정 있죠. 줄 간격 미리 180%로 까먹지 않게 먼저 지정을 해 놓을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가세요. 비슷한 모양 찾으면 되는데 비슷한 모양이 있다면 바로 선택해 찾아주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1수준에 대해서 설정할 텐데 번호는 1, 2, 3 원문자 나타나고 뒤에 마침표 없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침표가 필요하다면 여기 이렇게 번호 서식에 마침표를 같이 눌러주면 되고요. 마침표 없으니까 기본 상태로 놓은 상태로 너비 조정에 가서 1수준에 지정된 20포인트 정렬은 오른쪽 정렬로 오른쪽 선택해 주세요. 2수준 다시 선택한 다음에 번호 모양 기억 니은 디귿에서 양쪽에 괄호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비 조정은 2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30포인트 정렬 역시 오른쪽 지정. 이제 설정 눌러주고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설정 누르고 보면은 1에서 6번까지 나타나죠. 조금 다르니까 2번, 3번 나와 있는 이 두 줄 같이 블럭 설정해 주세요. 서식의 오른쪽에 끝에 가면 한 수준 감소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3, 4번으로 되어 있는 이거 다시 블럭 설정 한 수준 감소 눌러주면 문제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시 아래 소제목 블럭 설정해 주세요. 위에 소제목과 동일하게 여기도 궁서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놓고 별과 공백은 블럭 설정하지 말고 미래에서 변화까지 블럭 설정해 주세요. 기울임 지정을 해주고 미래 작업이라는 곳 이렇게 블럭 설정하고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에 가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같은 모양 찾아서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표에 대한 설정할 텐데 전체 블럭 설정할게요. 글꼴은 이미 굴림으로 지정해놨고 글자 크기도 10포인트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셀 배경색은 위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테두리 전체 지정하도록 할게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에서 선 종류를 이중실선, 위, 아래 지정합니다.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선 없음 선택, 왼쪽, 오른쪽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줄만 블럭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중실선, 아래 선택, 그리고 배경 탭 가주세요. 그라데이션 지정되어 있죠. 유형은 수평으로 변경,
그리고 오른쪽에 4개 중에는 줄무늬를 선택을 해줍니다. 시작색 흰색 되어 있으니까 변경하지 않고요. 끝색은 노랑 RGB 255, 255, 0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 블럭 설정 해제하고 보면은 위에는 옅은 색, 아래는 짙은 색으로 이렇게 노랑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아래 마지막 내용 블럭 설정해 주세요. 아까 제가 작업하면서 먼저 수정해 놓은 게 있네요. 다시 기본 상태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하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장평 105로 입력을 해주세요. 설정 누르고 오른쪽 정렬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로 이동해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쪽번호가 4로 시작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으세요.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반드시 선택하는 순서, 제가 하는 순서대로 번호 위치, 모양, 줄표 넣기에 대한 것, 시작 번호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세요. 시작 번호와 줄표 넣기 설정하는 순서가 바뀌면 번호가 지정된 거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번호 위치에서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해주고 번호 모양은 같은 모양인 로마자, 소문자 선택을 해주세요. 줄표 넣기 양쪽에 하이픈이 없죠. 그러니까 해제를 해주고 번호는 4로 변경을 하고 이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4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두 작성을 했고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